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3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범연건영이라는 종목을 진짜 저는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사실 범연건영 그러니까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은요, VIP 방송에서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는 VIP 회원분들이 이걸로 굉장한 수익도 지금 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범양건영을 여기서 이제 주워 담아가지고 네, 이런 데서 이제 주워 담아가지고 네, 그렇죠. 이런 데서 엄청난 수익을 드셨을 건데 그렇습니다. 죽다 살아난 종목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3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이죠.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 갈 줄이야. 저도 의외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 박지원 이 국회의원 정치 구단이잖아요. 네, 정치 구단 맞습니다. 네. 이 박지원이 한 자리 차지는 언젠가는 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오늘이었네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박지원은요. 저도 국정원장 갈 거라고는 저도 모르죠. 당연히 이런 어떤 정치에 뭐가 내정되고 이런 거는요. 통일부 장관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인영 통일장관으로 바뀌었고요. 서훈이 안보실장, 박지원이 국정원장인데 상당히 뭐 좋게 얘기하면 파격적인 거죠. 아주 파격적인 거고 모두의 예상을 아마 좀 뒤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주라는 그런 특수성의 테마주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관점으로 본다면 남북 경협주가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게 남북 관계가 생각만큼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폭파시키고 그 북한이 그랬죠. 그리고 어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비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원래 11월 대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이죠. 그 회담을 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사실상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뭐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약간 방향을 틀었거든요. 다시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10여 년 전에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이 더 그랬어요. 미국 자체는 오바마 정권이었어도 부시 정권일 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보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내정을 해야 되나. 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어떤 대북 특사라든지 어떠한 상징적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끝판왕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걸 이제 넘어서는 그런 뭐 나름의 업적을 또 이루셨지만 그 누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박지원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본다면 북한 입장이나 어떤 남북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 개선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박지원의 북한과의 그런 대화 포지션에는 박지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근데 국정원장은 좀 의외인데 앞으로의 그런 게 좀 뭔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는 안 하고 궁금해요. 과연 박지원이 국정원장까지 했는데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까 저는 궁금합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남북 우리가 어떤 경협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대하태아이가 급등이 나왔고 네, 대하태아이 뭐 급등입니다. 네, 급등이고 그 다음에 뭐 총통적으로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이 상승세가 뚜렷했어요. 그 다음에 뭐 철도주 중에 하나인 이런 푸른 기술도 한번 뭐 이렇게 올라왔고 이 외에도 어떤 뭐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었다. 오늘 어떤 아난티의 어떤 이런 상승세, 그렇죠? 아난티의 상승세라든지 아난티는 더 올라가겠네요. 조정받으면서 이런 게 나온 거죠.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시아 종묘 이쪽, 그 다음에 경농, 조비 이런 어떤 그 식량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가가 고가가 될 수도 있지만 따라붙지는 마시고요. 그런 랠리가 한번 나올 것이다. 시간에 뭐 다 급등이죠. 여기서 시간에를 본다면은 뭐 조비 그리고 경농 이렇게 있죠.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아시아 종묘 이쪽이 좀 세기 때문에 한번 시가가 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붙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되면서 실직자 면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실직했죠. 자기 나름대로 마음고생 좀 했을 겁니다. 물론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의 재산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 10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뭐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네, 그런 거고 뭐 부럽지도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부럽잖아요. 재산 100억, 200억, 300억 있는 사람들 안 부럽잖아. 여러분들 다 부자 될 거잖아요. 맞죠? 아니 다 누구에게는 30억이 부자고 누구에게는 10억이고 누구에게는 300억이 부자인데 다들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레인저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마트님, 노매님, 담쟁이님, 미주님, 이천님, 양정님, 하루님 안녕하십니까. 바나나님, 따동파파님, 수님, 비상님 반갑습니다. 뽀님, 서산대사님, 금휴일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공지능님, 아연님, 계단볼님, 까리파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언제나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 구독하신 분들 꼭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시타델 어서오고. 아이고 우리 또 시타델 또 오시니까 또 분위기 또 텐션이 올라오네 또. 네. 파밍님 안녕하세요. 파밍님 오늘 술 약속 없으십니까? 우리 파밍님 매주 금요일날 술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요온님께서 안녕 겸손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CU 메디칼 2490원 비중 5%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CU 메디칼. 야, 결론은 들고 계세요. 지금 오늘 종가가 2,935원인데요. 2,490원에 사셨네요. 네, 뭐 잘 사셨고 잘 기다렸고요. 뭐 이때 사셨는지 뭐 여기 급등해서 뭐 만약에 안 팔았다면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겠죠. 우리 그 아이오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들고 계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CU 메디칼은 사실상 저는 이 회사를 헬스케어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헬스케어가 맞습니다. 심장 충격기 이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어떤 우리가 소방서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 병원 이쪽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너 의료용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심장 충격기 AED라고도 합니다. AED라고도 하거든요. 이 시오 메디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업체가 있는데 메디아나 대표적으로 상장 업체 중에서는 메디아나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겸손 추천주였죠. 굉장히 높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짜 그 없으면 불편한 거는 있는데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는요. 인간에게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그 가치적인 인간의 가치적인 평가를 놓고 볼 때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기 전에 앞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봤을 때는 굉장한 저는 어떤 이 기업이 앞으로는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고 이 시우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사실 뭐 적자가 나오면서 뭐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저는요 이 기업을 좀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면 저는 실적이 결국 돌아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회사의 뭐 SQ라든지 제가 이 회사 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뭐 관심 있는 섹터고요. 여러 가지 그 자회사의 어떤 SQ를 비롯해서 SQ는 뭐 통신기업, 통신 쪽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헬스 웰 메디칼이라는 그런 자회사 어떤 멸균기를 이용해서 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오 개발을 하고 미생물 뭐 어떤 그런 거를 연구해 가지고 이거를 의료기기로 만들어서 뭐 납품을 하는 뭐 그런 자회사의 어떤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지금 비록 실적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가치 있는 회사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죠. 이때 2016년도 5월달에 무상증자를 했었죠. 네, 이때죠. 이때의 가격이 4,000원대입니다. 4,100원, 3,600원에서 4,000원 사이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지만 저는 이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더라도 지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 건강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소중하구나, 건강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못 가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2,935원인데 4,000원 이상은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4,000원 이상 가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 저는 4,000원에도 안 팔 겁니다. 한 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꼭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이거는요. 네, 5%니까 더 사지 마시고 딱 그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그 심장 충격기가 비싸요. AED 그 장비가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거든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은 그 가정에 설치를 해요. 가정용으로. 뭐 부자가 꼭 아니더라도 뭐 중상층 정도 돼가지고 나는 진짜 건강, 우리 집안에 뭐 지병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고 뭐 아빠나 할아버지가 예전에 심근경색 걸렸다, 예, 그러면 집안에 하나씩 둬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집안도
있다는 겁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당연하죠. 건강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그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 있거든요. 코스모 화학 8,900원에 비중 5%. 비중이 준수해요. 아연님 비중이 10% 이하면 언제나 좋죠. 그리고 참 그 주식을 잘 사시는 게 그렇게 높은 가격에는 안 사시네요. 높은 가격에 아주 좋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이 코스모 화학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코스모 신소재라는 그런 어떤 그 자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화학 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용어 얘기해봐야 뭐 이산화 티타늄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백색 안료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실적을 본다면 이 회사의 그러니까 산업을 본다면은 저는 화학 산업 자체가 화학 약품 이쪽 약품이라든지 어떤 코팅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이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부분을 빼고서는 좋진 않아요.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국산화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직 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체 개발도 하지만은 병행 수입으로 그거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1분기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되었죠. 그러니까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16억의 흑자가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돌아섰다는 것은 실적 올해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배당 뭐 1%라도 이렇게 주면은 좋을 텐데 어떤 배당에 관련돼 가지고는 실적이 뭐 이렇게 이때도 좀 나왔긴 했지만 배당이 좀 아쉽죠. 줄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어떤 대세 상승 이후에 대세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감자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기간 투자를 좀 해보시면 저는 한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11,000원. 네, 11,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산업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좀 좋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 회사를 5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 시다면은 한 15,000원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당연히 없겠죠. 술 약속 제끼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제세동기 보고 갖고 있어요. 네, 추천 절차 네, 눌러주시고 네, 구독이나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네.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야, 구독 2명 줄어들었던데 다시 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겸손 구독. 바이오톡 스택. 시타델 한일 현대 시멘트 어떻게 됐어요? 뭐 이거 매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갈아타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신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냅두고 있어요? 여보, 부모님 집에 제세동기 설치해야겠어요 하는 시대가 오려나 해서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가지고 그 시대가 뭐 안 올 수는 없겠죠. 또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 좋아요. 그런 생각 좋습니다. 바이오스 때 20% 9,930원 보유해야죠.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딱히 얘기를 할 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뭐 임상시험하고 뭐 의약품도 만들고 세포치료제도 만들고 뭐 이런 어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바이오 회사는 있죠. 이, 이 바이오 회사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떠한 그런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거잖아요.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산다. 물론 아주 소수적으로 4년, 5년, 진짜 만년 적자, 5년 연속 만년 적자인 그런 회사들도요. 갑자기 6, 7년 차에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게. 뭐, 그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건데, 심지어 흑자로 돌아서지 않아도 어떤 뭐 임상시험이라든지 뭐 세계 최초 뭐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에 대한 어떤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는 게 또 바이오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여기 보니까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그럼 이 백그라운드를 믿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어떤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는 뭐 언제든지 6, 7천 원이라는 그런 변동성은 존재하고 언제든지 여기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존재하고요. 언제든지 위로는 12,950원은 넘어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950원, 즉 13,000원 이상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13,000원 이상에서 비중 20%니까 뭐 한 10% 팔고 나머지 10%는 한번 또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국내 유일하다고 해가지고요. 로버티즈 다음 종목 로버티즈 맞죠? 네, 안녕하세요. 로버티즈 11,85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면 됩니다. 로보티즈. 저는 이 로보티즈의 어떤 이 회사는 저도 굉장히 연구를 했었던 회사인데 1998년도 프랑스 파리 월드컵 저는 이거 완전 외웠거든요. 그 대회에서 우승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김병수. 그 김병수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로버티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17년도에 LG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당시에 9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LG전자가 어떤 대주주로서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애추에이터, 즉 이거를 애추에이터를 작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작동기를 조립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배달용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비대면 생활에 있어서 어떤 수혜를 저는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회사의 실적이 어떤 그 실적 자체는 견고하고 준수합니다. 뭐 싹 막 이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재물을 본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재물을 본다면은 깨끗하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도 좋고 33% 이상 되고요. LG전자 백그라운드 받쳐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어떤 그 성장성, 그러니까 가치적인 투자를 놓고 볼 때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17,500원은 일단 올라간다. 일단 17,5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네, 거기에서 한번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로보티즈.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스님,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자, 남북경협주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개성공단 어떤 관련된 그런 테마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좀 어렵죠. 사실 어렵지만 여기 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보디가드, 속옷, 여러분들 속옷에 보디가드라고 들어보셨죠? 보디가드. 보디가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옷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옷. 네, 옷 만들고.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개성공단이 아시다시피 뭐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뭐 마스크를 개성공단에 만드네 마네 뭐 약간 그런 찌라시가 있으면서 뭐 그런 게 나왔지만 우리가 패션 산업, 의류 산업이 어렵습니다. 휠라 홀딩스를 보더라도 어떤 한섬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모직 즉 삼성물산이죠. 그다음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여러 업체들이 TBH 글로벌이라든지 예전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 또한 또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이 회사는 어떤 실적으로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회사죠. 즉 남북 경협주로 올라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로지 남북 경협주. 그럼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거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있다면 여지없이 급등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의 특성상 남북 경협주의 어떤 내가 이 종목을 샀다는 것은 나는 남북에 대해서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왕 남북 경협주를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끝장을 보는 게 좋지 않나. 남북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막 이렇게 쉽게 풀어갈 것 같았으면 진작에 풀어갔어요. 그 꼬일 대로 꼬인 그 실타래를 한 번에 풀 것 같았으면. 그런데 남북 관계는요, 과거와 달리 급변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게 남북 경협이에요. 남북 관계가 그렇습니다. 좋다 하다가 갑자기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요. 갑자기 안 좋다 하다가 갑자기 또 정상회담 번개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이제 끝날 것 같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170억짜리 그거 폭파시키고 뭐 폼은 다 열고 뭐 개성공단에 군사 배치하고 하다가 다시 다 철수하고 화성기 설치한 거 다 또 빼고 폼은 연 거 다시 또 닫고 병력 철수하고 이게 단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수없이 반복하는 게 남북 경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땅이 유럽처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막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유럽들이 땅 따운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을 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EU 연합을 만든 거죠. 땅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가운데 바다가 갈라져 있거나 일본처럼 저렇게 좀 떨어져 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리적 특성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휴전선언이라는 거 그리고 존전선언을 우리는 목표로 청와대에서는 잡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남북에 대한 그런 어떤 멘트가 계속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할 말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들고 가져라. 이왕 할 것 같으면 남북 경협주는 굉장히 그 최소한 개성공단은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은 좋든 싫든 간에. 증권주가 상승하다 주저앉네요. 향후 전망 좋은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증권주 안 합니다. 뭐 증권주를 뭐 다른 거 뭐 볼 필요도 없이 저는 증권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요. 왜냐면 사업 확장이 있어서 증권주는요. 뭐 배당은 좋겠죠.
배당 빼고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업 확장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 물론 들어오면 거래세가 늘어나면서 그쪽의 수익은 늘어나겠지만 얘네들 실적은 안 좋거든요. 그냥 구조조정이 있어요. 증권 업종에서도, 증권계에서도. 뭐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또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이 있고 뭐 여러 증권이 있겠죠.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 뭐 그런 증권. 이런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배당을 본다면 투자할 만한 그런 게 가치가 있는데 배당만 본다면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본다면 증권주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담아볼 만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렌지님. 여러분들 팬가입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콜마 B&H 볼까요? 그 다음 종목에 콜마 B&H 43,000원 비중 90%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상남자죠. 4만 뭐 비중 90%면 뭐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겸손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비중 스타일이죠. 한 종목의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주린이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하나면 몸을 사리잖아요. 내가 목숨이 20개면 가끔 도전이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90%라는 것은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뭐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가 투자 금액 300, 500, 1000만 원을 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300만 원을 시작했어요. 비중 한 종목만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살면서 30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500만 원이 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도 되고요. 2000만 원도 되고 5000만 원도 되고 1억 이제 억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데서 다 토해냅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개박살.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비중을 바로 10%만 남겨주시고 나머지 80%는 월요일날 그냥 매도입니다. 아요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아요님 20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회사가 뭐 10만원을 가든 뭐 20만원 가든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버릇부터 습관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비중 90%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간단해요. 부자가 된 사람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부자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말을 듣거든요. 다수들은 다 가난합니다. 부자들은 극소수죠. 여러분들이 30명한테 똑같은 대답 듣고 30명은 A라는 것을 해요. 야, 주식은 몰빵이지. 신용 미수 쳐가지고 대출 쫙 끌어 모아가지고 아니면 막 한 방에 그냥 똘똘한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박아내야지. 이런 30명과 주식은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10종목, 20종목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30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 들을까요? 그 한 명은 부자거든요. 30명은 다 가난해요. 해봐야 중상층입니다. 근데 사람들 30명 말을 들어요. 100명이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확신을 느낍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99명은 몰빵 치려고 그래요. 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안 돼. 그냥 한 방 치는 거지.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는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쪽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병선님 카카오 갖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들어가야 될지 조정 나올 시기에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 말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라는 말을 여기서 했잖아요. 그쵸? 제 방송 보고 저는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 말을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미 더블 오늘 카카오 2.9% 올라가가지고 29만 7천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거 더블 거의 더블이 더블 먹였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알아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기 그릇만큼 드세요. 루따ጥ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돈이 필요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팔고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나는 뭐 5년 동안 들고 가겠다 3년 동안 들고 가겠다 10년 동안 들고 가겠다. 본인의 그릇만큼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밥상 다 깔아주고 떠먹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떠먹여줬는데 공개방송에서 떠먹여주는 것까지 있는데 VIP처럼 똑같이 본인이 그거를 알아서 씹고 삼켜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끝도 없습니다. 개그맨 인가가 만들 회사로 알고 있는 회사 오르비텍. 네, 아시겠죠, 루따뜨님? 네. 그 카카오로 인생 역전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카카오로 인생 역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물론 한 뭐 5억 이상, 뭐 10억 이상 베팅 들어가면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겠지. 간절하다 오르비텍. 근데 매수가가 얼마예요? 이거는요? 비중도 얼마시고요? 그걸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올해를 손절하고 빼야 할까요? 그니까 그게 손해본 거 다 손절하고 도전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렌지님 손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게 문제야. 손절을 치는 거죠. 초손절매 10% 20% 떨어지면 손절매 3% 2% 떨어지면 손절치고 그리고 그 종목 3년 5년 뒤에 보고 있으면 막 3배 5배 올라가 있고 심지어 10배 20배도 올라가 있고 그런 겁니다. 금융교육을 받으셔야 될 듯 해요. 제가 매주 금요일날 종목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 녹화 방송을 좀 이렇게 돌려보시면 귀찮죠? 제 녹화 방송 찾아보는 거 막 보는 거 귀찮죠? 그럼 나중에 그 청구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귀찮으면 그냥 나중에 대가 받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가가 손절매, 주식 실패죠. 그게 노력이에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까지 계속 방송을 하거든요. 토요일 빼고. 그거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차트로 주식을 하고 차트로 뭐 할까?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볼게요. 오르비텍. 이 회사는 그래도 실적이 그동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 영업적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악재를 만난 거죠. 이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 이거 원자력 쪽이잖아요. 원자력. 우리가 오르비텍 원자력인데 그동안 원자력의 정부 정책에서 원자력 하면 완전 그냥 거의 접해 수준이에요. 접해 수준. 원자력은 정부에서 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철수시키는 거잖아요. 원자력은 그냥 다 막 해제, 가동 중단, 뭐 고리 1호, 2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단입니다. 부산광역시에 부산에 기장 쪽에 그 고리 원전도 그것도 멈췄거든요. 그 원전이 있어요. 거기 그 근처 살면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런 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오르비텍은 종목을 저는
글쎄요, 저는 잘못 선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막 엄청나게 종목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 막 이후에도 종목들이 막 다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업종을 이걸 골랐다는 것은 완전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완전 진짜 완전 자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장 진입 장벽, 기술 장벽은 높아요. 높은데 이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 회사가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오르비텍을 한 10년 이상 투자한다면 그걸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를 선절하고 빼야 할까요? 그 질문에서 정답이 있어요. 사출 인생님은 절대로 10년 이상을 투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르비텍을 손절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보유를 하든 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배워야 되겠죠. 가치 투자자의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막 수익 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다 망합니다. 아이고 경선님 저 주식 이제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지 알았어요. 이 가치 투자가 이렇게 좋은지 알았어요. 저 뭐 해야 돼요? 남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고 5,000만 원 벌고 누구는 막 1억, 2억 벌었대. 막 조급해. 엄청나게 조급해. 딱 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까요? 오래 못 갑니다. 저 이제서야 주식에 눈을 떴습니다. 야,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단기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식어요. 즉,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출 인생님. 처음. 완전 주식을 지금까지 개쓰레기로 배웠다. 완전히. 뭐 사출 인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의 99%는 그냥 쓰레기예요. 완전. 도박 그냥 바카라 그거 베팅하는 거거든요. 바카라. 홀짝 하면은 항상 승률 50%인 것 같죠. 근데 도박은요. 딜러가 51에서 52를 먹고 들어가고요. 항상 손님은 48 전후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수학적으로 승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트 보고 하는 거죠. 어리석게.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하고 호가창 보고 하고 이평선을 뭐 어떻게 이렇게 판별하고 거래량 보고 그건 다 거짓이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하고요. 가치 투자라는 거,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는 저 위인데 만원짜리가 미래의 가치는 10만원인데 현재 만원, 8천원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빨리 페라리 타고 싶고 빨리 30억 벌고 300억 벌고 싶어요. 그게 도박자들이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끝은 패가망신이죠. 단타의 끝, 단기 매매는 파멸입니다. 지금 즉시 주식을 멈추시고 자세와 철학, 주식 투자자의 철학을 먼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에요. 뭐 돌려서 얘기 안 하잖아요. 겸손은 뭘 지금 3명 아니 다 주식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생명도 잃을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 진짜로 막 투자 비관 실패, 일가족 자살, 뭐 4명, 뭐 1명, 뭐 바다로 뛰어든다든지, 뭐 다이빙 한다든지, 뭐 차 끌고 그냥 뭐 잠수 탄다든지, 뭐 번개탄 피워가지고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뉴스 한번 딱 내보내잖아. 그거 빙산의 일각이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2시간 사람들 다 그래.
야 10년 전에 네이버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1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야 삼성전자를 샀었어야 돼. 카카오를 샀었어야 돼. LG생활건강을 샀었어야 돼. 아 다나와를 샀었어야 돼. 겸손처럼. FNF를 샀었어야 돼. 우리 겸손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년 뒤, 10년 뒤 시장은 그대로고 사람만 바뀝니다. 즉 저는 방송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시청자들만 계속 바뀌어요.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방송 안 보고 재미없죠. 가치투자 방송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거든요. 깡통 차야죠. 재미없으니까. 사실 이 가치투자에 눈을 뜨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즐거워요. 주식을 사는 게 즐거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진짜 다 파산하고 난 뒤에야 나는 진짜 우량주만 할 거야.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막상 우량주 하면 겁나 안 올라가. 5년 보유했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 오히려 빠져 계속. 막 마이너스 30, 40, 50 이렇게 다 펄해. 우량주들이. 미치는 거거든. 지금 우량주들 싼 종목들 막 그러잖아요.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 또 단타 가는 거야 또. 오르비텍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종목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기아차 33,250원 60%입니다. 4만 갈까요? 가요. 근데 비중을 왜 60%나 실으셨어요? 서산대사님? 어떤 기아차에 또 혹시 차 뭐 타고 계십니까? 기아차입니까? 현대차입니까? 뭐 페라리입니까? 차는 기아차지? 서산대사님. 혹시 차가 있다면 본인 차가 기아차가 아닌데 뭐 세보레 르노를 타고 있다. 근데 기아차를 산다. 아, 조금 네 프로의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4만원 가니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차는 특히 K5 저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또 기아차는 싸요. 이번에 나온 K5는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0대가 넘어갔어요 이미. 그래 지금 현대 판매량 1위가 그랜저잖아요. 그 다음에 K5예요 거의. 명실상부 K5는 중형차에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기아차의 그 피터 슈라이어, 그 다음에 현대차 그쪽에 마크 동커볼케, 알버트 비어만의 그 기술력이 들어갔죠. 피터 슈라이어의 그 디자인과 알버트 비어만의 그 엄청난 기술력, BMW의 그 정신의 기술력이 들어갔습니다. K5, 이번 K5에는. 디자인은요, 그냥 끝판왕이에요. 이 K5의 디자인은요, 그 어떤 중형차, 동종 그 중형차를 갖다 놓더라도 위면 위지 아래는 아닙니다. K5의 디자인 다 보셨잖아요. 도로에서. 정말 이뻐요. 진짜 이거는 거의 절정에 이루어졌다. 근데 실내의 그 어떤 품질은 소나타가 더 좋아요. 약간 경쟁. 소나타가 실내는 그 구성은 더 좋습니다. 더 고급지고. 그러나 그것 빼고는 K5가 소나타보다는 어떤 그 운동 어떤 그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K5가 더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타봤으니까 시승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볼 때 기아차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번에 소나타를 누르고 소나타는 월 판매량이 한 4,000대 수준인데 K5는 8,000대를 넘어서서 현재 10,000대가 넘어갑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볼 때는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뭐 세계적으로 어떤 폭스바겐부터 해가지고 뭐 도요타, 혼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테슬라만 그냥 승승장구예요. 막 150% 주가 올라가고 나머지 막 포드, 도요타, 혼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는 다 그냥 하락이잖아요. 완전. 하지만 수출만 좀 이렇게 풀리면 내수는 좋으니까 수출만 풀리면은 저는 자동차 산업은 다시 한번
싱싱 달릴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4만원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5만원 이상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아차는요. 그리고 배당도 좀 이렇게 좋아졌어요. 배당도.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아프리카 TV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성, 광고 수익 등 좋아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좋아요. 아프리카 TV는 좋습니다. 그 다음 CJ CGV. CJ CGV 상당히 어렵죠. 제가 이 유튜브로도 CJ CGV는 한번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뭐 주말 빠르면 주말 이렇게 영상을 올릴 건데, CGV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들이요? 이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가 그 다음 이제 어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을 사람들이 뭐 잘 안 가죠. 하지만 역발성으로 물론 어떤 유아인 씨가 찍은 그 영화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 영화가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코로나 그거 다 예상하고 이제 개봉을 한 건데, 코로나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한 7, 800만 원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주관적으로. 그걸 알고서도 이제 배포를 했으니까, 개봉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영화 산업은, 저는 이 말레이시아나 어떤 동남아 쪽에서 CGV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국내 어떤 영화 관람객 수, 그 다음에 어떤 넷플릭스의 침투, 그거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또 막 안 좋은 뉴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뉴스 나오거든요. 뭐 재무가 안 좋고 CJ 그룹들 뭐 부채가 많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유상증자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유상증자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저는 결국에는 이 상황이 끝난다면 코로나는 결국에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끝나요. 코로나는 언젠가는, 뭐 내년이든 올해든 뭐 2, 3년 뒤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홈시어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 사람들이지 결국 영화관으로 침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4D 사운드라든지 어떤 뭐 그 아이맥스 그런 거라든지 영화관만의 그런 어떤 그 사운드와 스크린, 그리고 분위기, 어떤 그런 점을 놓고 볼 때는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시장의 독과점은 점유율 1위 그 회사가 다 거의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는 지금 현재 위기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금 현재 기회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강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12%) 니까 좀 더 밀리면 한 15,000원, 혹시나 15,000원 밑으로 깨지면 한 20%까지 채우셔도 될 듯 하네요. 워낙 이거는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보유하세요. 그냥 봐주실 수 있냐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못 끊는 게 주식. 못 끊는 게 주식이 아니라 못 끊는 게 단타죠. 주식을 끊으면 안 되죠. 주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주식 생초보인데 종목을 고르는 자세는 단 하나입니다. 이놈의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출, 이익, 아이템, 빚이 있는지, 액면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등등 다 확인해보고 들어가서 3주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타이밍!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나가셨네?
주식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 타이밍을 봐요? 마켓 타이밍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봐요.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타이밍을 보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사든 15,000원에 사든 5,000원에 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의 자세, 철학이죠.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1년 뒤, 1년 만에 몇 프로 수익, 뭐 한 달 만에 몇 프로 수익. 그러니까 깡통 차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하거든요. 100% 실패, 100%. 단타, 단기 매매 그 타이밍 재가지고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타이밍 잘 재가지고 뭐 500만원, 1000만원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 500만원, 1000만원 단타 도박이지. 따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5천만원 내야지. 내가 500만원을 단타로 벌었으면 앞으로 5천만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단타예요. 단타가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미쳤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건데 내가 단타가 될 것 같았다면. 단타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망한다니까. 아직까지도 그걸 몰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 하는 거야. 야, 코스피 지금 2100이니까 그래. 뭐 또 1800 누가 떨어진대. 또 1500 온대. 누가 막 대폭락 온대. 어떤 교수, 어떤 경제학자가. 그건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카카오, 네이버는 계속 올라가는데 NC소프트 계속 올라가고 막 FNF, LG생활건강 막 유한양행이랑 막 계속 막 올라가는 거야. 혼자 막 코스피 언제 1500 떨어지나 1300 떨어지나 막상 오면 또 못 사. 왜? 1000포인트 깨진다고. 이번에 봐. 이번에 여기 산 사람 누가 있어? 우리만 샀잖아요. 우리 VIP 회원들만 샀잖아. 여기서 어떻게 사? 1400포인트, 1500에서 1000포인트 깨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겸손은 뭐라 그래? 야, 씨. 야, 이 새끼라 차 팔고 사. 내가 그러잖아. 당신이 60대든 20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차 팔고 차를 아직까지도 팔지 않고 주식을 못 샀다면 지금 차 팔기 딱 좋다. 딜러한테 던지고 바로 사라. 내가 집 팔고 사라는 얘기는 안 할게. 인간적으로. 그러나 차는 팔고 사야 된다. 있는 돈, 여유자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영혼을 실어서 사야 된다. 내가 그랬는데 그냥 다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VIP 회원들이 막 떼돈 벌었지. 저때. 지금 봐 우리 VIP 회원들 수익률. 이때 겸손 믿고 딱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떼돈 벌어버렸죠. 완전 떼돈. 이때 다. 마니커 FNG 17,000원 보고 있는데 더 높이 봐도 될까요? 닭고기 좋아하시죠? 17,000원요? 닭 많이 팔아야 되겠네. 못 갈 이유 있겠습니까? 17,000원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이 변동성에 앞으로의 뭐 5,000원, 15,000원도 가고 5,000원도 가고 15,000원 갔다가 또 5,000원으로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하는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못 갈 이유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님 넥슨 GT 보유해야죠. 게임주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게임주가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2,800원 저점 찍고 12,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고점이냐? 물론 꺾일 수도 있겠죠. 꺾일 수도 있는데 게임의 산업은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나요. 게임의 산업은. 보유해야죠. 12,600원. 이제 뭐 오늘이나 뭐 최근에 사셨는데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해가지고 15,000원 이상까지 일단 가니까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만원이 깨고 뭐 9,000원, 8,000원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게임주는 업황이 지금 완전히 턴 어라운드 했어요. 넥슨 GT라든지 그 다음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는 이제 어떤 승소 어떤 위메이드
어떤 승소라든지 그거의 이슈로 또 올라오는데 게임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NC소프트가 대장이고 NC소프트 대장이고 게임주들이 다 또 따라갑니다. 조이시티 치고 가죠. 그 다음 웹젠 치고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컴투스도 치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네오이즈라든지 완전히 털 어라운드가 됐어요. 그냥 넷마블조차도 3대 게임에서 넷마블이 지금 계단식으로 차차차차 올라오잖아요.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K5 디자인 성능 동급 차 중에 최고예요. 저는 소나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K5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지. 남의 시선 신경 안 쓰신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K5는 과학 오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워낙 인식이 안 좋아요. K5 아시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K5 좀 안 좋은 게 인식이 안 좋은 게 K5 그 다음에 카니발 K5 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 둘 셋 낳아가지고 카니발로 갈아타가지고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알겠지. 김승봉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김승봉님 맞나요? 아니, 제 친구 중에 김승복이라고 있는데 진짜 농담 금율님 아니라 진짜 별풍선 김승복이라고 50개 있어. 감사합니다. 금요일님 50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님. 여러분들 구독은 한 1년 해주세요. 1년.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 방송하는데 이게 상단에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팬가입이나. 베아티아이 아니야? 갓쌤님 DRTI가 아니라 대아티아이 아니야? 비중이 뭔가요? 전체 투자금의 몇 퍼센트인지 그겁니다. 주식 2일째세요. 2일째인데 대아티아이를 하셨네요. 주식 2일차인데 대아티아이를 하셨구나. 물론 대아티아이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주식 2일차인데 대아티아이를 골랐다는 것은 역시 누구나 다 처맞기 전까지는 꿈은 꾸잖아요. 네. 84주 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얼마 안 되니까. 네. 마니커 FNG 비중이 100이면 팔아야지. 비중 100%면은 내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 유한양행 비중 100%가 웬 말입니까 그게. 비중 10%로 줄이세요. 10% 이하로. 이죽주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줌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이 개새끼들 아주. 단타 친 새끼들은 있잖아. 내가 그 오한마 하나 사야 되는데 오한마 단타 치는 놈들 있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손모가지를 있잖아 손모가지. 이 손모가지를 딱 해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절단해야지. 아주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주 단타 도박꾼 새끼들 아주. 그러니까 인생 파토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맨날 전부 탓하고 멍청한 새끼들 그 아주. 방송하는 새끼들도 다 싸잡아가지고
단타 친 새끼들 있잖아. 그거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 아주. 개인들 피 빨아먹고 시청자 피 빨아먹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지가 돈 버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 유한양행 2천만원 뭐야 2천만원치 샀고 53,400원에 2천만원치 샀다고요? 유한양행. 아 그래요? 보유하세요. 2천만원치 사셨으니까. 유한양행은 검증된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의 투자 철학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금요일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금요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님이 해주고 바로 나가셨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유한양행은 제약회사죠. 사실 제약도 하고 뭐 신약 개발도 하고 임상 실험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한양행의 회사 철학을 보면은 유일한 씨의 그 회사 철학은요, 진짜 우리가 항상 기업의 표본이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표본, 어떤 모범 기업에 유한양행을 뺄 수가 없어요. 유한양행 항상 1위로, 거의 1, 2등 수준으로 가요. 유한양행은 그 기업가의 철학. 아 금요일님 네 구독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보면 유한양행이 딱 그거거든요. 저는 이 회사의 철학을 보면 난 투자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가 바로 유한양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한양행의 그 회사의 히스토리를 방송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2천만원치 사셨으니까 뭐 그거 알고도 아시다시피 굉장합니다. 회사는 뭐 그건 이제 생략하고,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살짝 이렇게 주춤은 했지만 저는 이게 바로 또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구용 혈당이라든지 어떤 B형 감염제 치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신제품 어떤 그런 출시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유한양행의 라이벌인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유한양행의 어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 뒤가 녹십자와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이제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기업의 이미지, 그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놓고 볼 때는 저는 다시 한번 6만원 이상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 비중이 많으면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데,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더 긴장돼요. 더 힘들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힘들지만, 여기 경험을, 우리 VIP 회원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떨어지는 게 힘들 수는 있으나 경험해보니까 올라가는 게 몇 배 더 힘든 거예요. 왜? 팔고 싶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2천만원이 총 2억 중에 2천만원이다 하면은 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전체 투자 자금이 2, 3천만원이다 하시면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10% 수준으로, 10% 전후로. 권장사항은 10% 이하. 뭐 주식 경험이 많다면 뭐 10% 좀 넘어도 되겠죠. 최소한 6만원 이상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63,700원은 저는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경선님, 제가 애기 3명이라 어쩔 수 없이 카니발 탑니다. 아 그래요? 서산대사님 그 전에 K5 안 타셨죠?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K5 탄다고 다 양아치는 아니잖아. 진짜 극소수가 워낙 K5로 막 고속도로에서 180, 200 막 밟고 포르쉐 마냥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 그분 만나시는 거야 그러다가.
승복님께서 단알 비중 20% 3,800 정도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단알 보겠습니다. 단알은 좀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는 사실 거의 다 뭐 다 왔다고 봐요. 여기서 뭐 떨어져 봐야 뭐 그렇게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뭐 떨어져 봐야 뭐 제한적인 거고, 이 회사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구조거든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계에 대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유무선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결제를 할 때 단알이라고 우리가 뜨잖아요. 특히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무언가를 결제를 할 때 단알이라고 뜹니다. 뭐 KG, 뭐 이니시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단알인데, 우리가 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산업 자체가 어떤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커머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사업들을 연동하고 있는데, 전자금융 결제 시스템은 저는 확장성이 있다. 그게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또한 높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재택근무도 이어지고요. 그런 점을 볼 때 단알은 수혜를 받습니다. 수혜를 이미 받았고 그에 따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지금 좀 워낙 급등이 2,000원짜리가 4,000원대 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건데, 전 다시 한번 4,500원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이렇게 보유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굿보 디자인. 굿보 디자인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좀 보지 않았나요? 굿보 디자인은 이거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16,000원에 비중 10%니까 괜찮습니다. 16,000원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죠.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실내 건축, 건자재 비슷한 실내 건축 인테리어 시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테리어, 그냥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데 인테리어 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관련 업종이 굿보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샘을 보시면은 가구잖아요. 이쪽은 가구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LG 하우시스 쪽, 건자재 쪽도 지금 상승세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대리인 비행코라든지 이쪽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굿보 디자인도 따라가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산업에 있어서 저는 이 회사가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도구 순위에서도 사실 굿보 디자인이 2019년도 기준 업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 친척이 이 회사를 다녔었어요. 과거에. 제 친척이. 지금 이제 이직을 했지만 제 친척이 다녔었거든요. 16, 17, 18, 19년도 업계 1위예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다원 디자인, 이쪽으로 이제 시공테크 들어보셨죠? 시공테크, 이런 게 있지만, 도급 건축 공사에서 업계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우리가 카지노 인테리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우리가 오피스라든지 어떤 상업시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계속 진출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고요. 16,000원에 사셨으니까 16,000원 이상 가죠, 당연히. 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20,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강력 보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팬가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송 못 봤어요? 바쁘셨네.
이 대륙제관은 얼마에 사셨죠? 이 대륙제관이 분할 매수 중이다. 비중 30%. 어이구, 분할 매수인데 30% 채우셨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실적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 회사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 금속 관련된 어떤 동, 그래 구리라고 그러죠. 금, 은, 동, 뭐 아연, 알루미늄, 뭐 이쪽 산업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구리 쪽 그 동 가격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어떤 식용유관, 폐관, 뭐 어떤 과학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대륙제관이라는 회사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이 그래도 괜찮아요. 배당이 막 높지는 않은데 배당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난 배당은 2015년도, 18년도 배당이 1.5% 수준인데 작년은 2.3% 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회사는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으니까 업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재무는 괜찮습니다. 이 회사는 재무는 괜찮고 대주주 지분율도 괜찮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데 업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원재료의 수입을 또 동부제철, 지금 KG 동부제철이라고 그러죠. 동부제철이 동부그룹이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KG 동부제철에서 이렇게 또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그 구조고 SK에너지도 있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이거를 타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륙제강 정도면 타력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시간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을 놓고 보기에도 모르죠. 하지만 이 회사에 어떤 펄을 봤을 때나 어떤 PBR을 볼 때는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못하진 않아요. 못하지는 않지만 ROE 쪽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비싼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PBR이 현재 뭐 0.5 수준 아니겠습니까? 0.5 수준이니까 장기 투자가 된다면 저는 9,000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9,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본다면. 그러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뭐 5년, 10년 이상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빠바바빵 올라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한번 9,000원까지도 한번 보유가 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매수 고민이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이 물론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해볼 만은 합니다. 뭐 못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 한 비중을 한 5% 정도로 보고 하신다면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에어로졸, 뭐 캔,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건데 업황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 방금 대륙제관과 좀 이렇게 겹쳐요. 이 승일도 우리가 페인트관, 윤활유관 뭐 이쪽이니까 살짝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살충제 뭐 만들고 막 그런 회사니까 이 승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쪽을 봤을 때는 좀 어떤 역발상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만 할 수 있다. 역발상 기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12,5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풍선에 투자하고 싶어요? 여행요. 이 노란 풍선이 사실 좀 소외를 많이 있어요. 소외를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노란 풍선을 한다는 것은 각종 여행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 여행 알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행 업체. 근데 지금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이 다 거의 다 뭐 막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뭐 일부 뭐 해제도 하고 있지만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은 저는 어떤 여행 관련돼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여행 업종은 뭐 하나 투어부터 시작해 업계 1위, 모두 투어 2위, 그리고 그 아래 뭐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뭐 등등이 있는데 어떤 하나 투어를 저는 이제 하나 투어를 좋게 보고 있어요. 하나 투어가 결국에는 기업이 힘들면 업계 1위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업계 1위가 제일 많은 파일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주가의 어떤 탄력성을 볼 때는 뭐 참 좋은 여행도 굉장히 탄력성이 높은데 노란풍선도 탄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주가의 탄력성으로만 볼 때는요 노란풍선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업계 1위를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하나투어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풍선에 내가 500만원을 투자하겠다 하신다면 저라면 노란풍선에 250만원, 하나투어에 250만원 이렇게 좀 양분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종목이 그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같은 업계니까 업계 1위 하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시가총액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거 시가총액 612억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빵빵 칠 수 있거든요. 하나투어가 뭐 5% 이상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은 15%, 20%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좀 양분하는 게 좋습니다. 경쟁 상대를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팬가입이 좀 없네. 구독 한 분 계시네 오늘. FNS테크 종목 올랐나요? 초기 투자로 어떤가요? 초기 투자? 초기 투자. 투자할 만하죠? 초기 투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투자가 할 만합니다, 이거는. 네, 투자가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라든지 어떤 TV 산업은 결국에는 LCD 쪽은 중국이 많이 거의 다 따라왔는데 중국의 그 저가 패널 공세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죠. 근데 그 OLED 플렉시블 OLED 시장은 중국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에서 딸리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 플렉시블이라고도 하는데 플렉서블이라고도 하고요. 이 자체는 패널에 있어서 결국 강세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도. 저는 이 회사를 사실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회사도. 네. 이 회사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찾았네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캠이 정지가 됐네. 잠시만요.
네, 이제 잘 들리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대형 공급 계약을 이 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매출액을 이제 1,000억에 도전을 하겠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산업 자체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플래시블 OLED 양산 라인에 이 회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인 식각기, 방리기, 세정기, 이런 것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회사들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가 분할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아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견손님 처음 만원에 산 종목 물타기에서 편당 6,000원 비중 70%인데 마이너스 50%이면 물타기 더 해야 되나요? 저게 그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홍구님이 처음에 만원에 산 종목을 물타기 해가지고 평당 6,000원 비중 70%까지 되고, 그냥 처음부터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그 종목만 계속 사 모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 이렇게 펼쳐놔야 되는데 좀 기다릴 줄 알고. 비중이 70%대 마이너스 50%야.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비중 70%야. 마이너스 50%.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이왕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냥 다 젖어버렸잖아, 이게. 근데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업인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기업에서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면 더 사도 되겠죠.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럼 멈춰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내가 알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럼 금액이 내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면은 괜찮아요.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억대로 갔을 때가 좀 문제인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이 된다면 더 사도 되고, 감당이 안 된다면 거기서 스톱.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면 더 사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모른다 잘. 그러면은 멈추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종목 상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한 주간 좀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활짝 웃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엄청 강세였어요. 예, 강세였고요. 오늘 코스피가 2152포인트. 코스닥도 강세죠. 코스닥. 네.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좀 기다렸다가 살까? 아니면 사야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사요. 왜? 어차피 10년, 20년 이상 투자를 할 건데. 10,000원에 사나, 5,000원에 사나, 15,000원에 사나.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10만원, 20만원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VIP 아래 번호로 카톡 문자 그렇게 주시고요. 전화 우리 정 실장이나 사무장이 상담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가고요. 카페를 보시고 그 장기 투자 혜택 우리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주말에 기분 좋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 원하는 거 꼭 이루어지게끔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저도 15시간 전후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더욱더 저도 잘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치 투자의 철학을 잘 세우시고
정말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돈은 따라와요. 따라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1억, 2억 손실 났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 10억, 20억 벌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가치 투자로 조급해하지 말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가지고 하나의 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시킬 수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